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김재원의 명상점 사주 관상 육효 운명론 10번째 시간으로요. 살아있는 나무와 뿌리의 새를 만나면 나무가 뿌리채 잘려나간다. 이 얘기는 바로 연애자평에서 활목은 귀 맺은 지철이다 하는 그런 항목을 가지고 오늘은 이 사주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즉 활목이라고 그랬죠. 이게 활자거든요. 활.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는 갑을목 중에서 갑목과 을목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갑목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목이라고 그래요. 사목. 왜냐하면 갑목은 이미 다 자란 나무거든요. 다 자란 나무기 때문에 잘라서 바로 죽을 사자, 죽을 나무다 이거죠. 잘라서 뭐 기둥을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대들보를 만든다든지 석가래를 만든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게 되니까 사목이라고 그러는데 을목은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활목이라고 그러면 을목을 말한다 이런 얘기. 을목. 그래서 여기에 을목일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지지에 이렇게 을사가 됐잖아요. 일지가. 을사의 월주가 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운이 들어가게 되면 사유축 금이 되죠. 사유축 사막금국이 돼요. 사막금국. 그러니까 을목은 바로 어디에? 요 금에 앉은 거죠. 이 뿌리가 전부 여기다 밑에서 뿌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금으로 돼 있으니까 금극목. 금극목 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을목은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활목은 살아있는 나무는 지지에 이런 운을 만나면 아주 고통스러운 운을 한번 겪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분이 39살 무인년에 근데 이제 39살 무인년에 왔으니까 그때는 바로 32세에서부터 41세에 해당하는 의류대운에 들어왔단 말이죠. 의류대운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유축 금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연주에 와서 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이때 이제 유금이 이제 사유축 금이 되면서 7살이 되잖아요. 7살은 바로 어때요? 정관보다 7살은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7번째 운은 살이다가 살. 죽일 살자거든요. 죽일 살. 관은 어떠냐 하면 계도하는 거죠. 계도. 예를 들면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는데 경찰관이 길거리에 딱 나와 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맞으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 가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을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다 이거죠. 그래서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로 가면 길을 잃어버려서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여기로 가면 안 됩니다. 돌아서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계도를 해주는 거예요. 미리 사고 날 것을 미리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관이고, 편관은 바로 천편관 칠사라는 바로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막 서 있잖아요. 파란 신호가 떨어지기 때를 기다려서 서 있는데 경찰관이 안 보여요. 그 옆에 이제 가로수가 하나 있는데 가로수 뒤에 경찰관이 딱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빨간 불이 꺼져야 파란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성질이 급한 사람들, 또 업무가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경찰이 없으니까 빨간불이 거의 끝날 쯤 되면 미리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운데쯤 왔는데 파란불이 켜진 거예요. 그때 딱 어디서 나무 뒤에 숨어있던 경찰관이 딱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신호 위반했습니다. 그러면서 딱지를 딱 떼버려요. 이것이 바로 칠살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얼마나 큰 일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활목은, 살아있는 나무는 바로 지지에 저렇게 사유축 금국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바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는 말로 연해자평에서는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활목은 기맥은지철이다 하는 이런 항목을 딱 만들어서 경계를 해놓은 거죠. 활목은 기 끓인다 이거죠. 하지 말아라 이거죠. 기 맥은 살아있는 나무는 땅속에, 이 매자는 바로 땅속에 묻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맥은 뿌리가 땅속에 묻혀 있으면 것은 무에 새우에, 이거는 쇠철자예요. 쇠철자니까 이것은 바로 저 금이죠. 금이 밑에 있으면, 있는데 위에서 뿌리를 내리면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금이 있다 이거죠. 금이. 아까 사유축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바로 이런 것을 싫어한다. 끓인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떠냐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바로 골자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의류대운에 무인년에 39세 무인년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유가 주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2세에서부터 32, 33, 34, 35, 36, 36세까지 걸려요. 36세. 그러면 여기는 37세부터, 유가 주관하는 건 37세부터 41세까지 주관하니까 바로 여기에 딱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사유축 금국이 됐어요. 금국이.
그러니까 여기에 을목을 전부 다 극해버리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때 바로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돈을 내고 자기 운세를 보러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주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이미 이제 이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왔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 바로 을목이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축월에 태어났어요. 축월은 소환대한이거든요. 소환대한. 그러니까 이게 12월에 아주 가장 추운 때예요. 엄동설한이에요. 엄동설한. 그래서 을목이 살아있는 나무가 한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화가 필요하다 이거죠.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목향양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 역학적으로 용어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한목. 추운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향양. 태양을 바라보고 가지를 뻗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남산이나 뭐 서울에 이제 남산에 가보게 되면 남쪽에 있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 남쪽으로 가지가 쫙쫙 더 길게 뻗어지고 북쪽은 가지가 짧아요. 그것이 극향양이에요. 왜냐하면 나무들도 살기 위해서 태양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남쪽에 가지를 더 길게 뻗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뭐가? 화가 필요하다 이거죠. 화가. 그래서 화가 용신이다 이거죠. 화가 용신이고 목이 희신이, 목화가 희용신이다 이거죠. 희용신. 그리고 이제 축 중에 축에는 기신개가 들어있잖아요. 개가 들어있는데 천간에 가서 뭐가? 경금이 투출이 됐죠. 연주에 경금이 투출이 됐으니까 이것은 바로 정관격이다 이거죠. 정관격이다. 정관격. 그래서 사주가 신약한데, 그래서 을목은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냐면 여기도 뿌리 못 내리죠. 여기도 신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경금이 있고요. 여기 지금 자가 있기는 있지만 이 자는 지금 얼음물이거든요. 얼음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걸 생화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유일한 뿌리는 시지 묘목 하나뿐이다 이거죠. 묘목 하나뿐인데 이것도 온전하지를 못하다 이거죠. 온전하지를. 그래서 사주가 좀 편고된 이런 사주다. 그래서 신약해서 바로 한목 형향으로 목과 화가 희용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어디 있을까요? 남편은. 여자는 바로 뭐를 찾아야 화가 필요한데, 화가 용신인데, 화는 여기에 일지사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일지에 가서 이제 있어요. 일지. 즉, 배우자 궁에 가서 있죠. 배우자. 배우자 궁에 가서 용신이 앉은 거예요. 용신이 앉아 있으니까 배우자가 아주 훌륭하다.
남편이 훌륭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사중에 병무경이 들어있거든요. 병, 무, 경. 근데 무토는 바로 뭐냐면 재가 되는 거죠. 정제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관이죠. 관. 그래서 재와 관이.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상관이죠. 상관이 생재를 해서. 재와 또 재가 관을 생하죠. 그래서 식재관이. 식신상관은 바로 내 재주고, 음식이고, 재도 음식이고, 돈이고, 관은 바로 명예고. 그래서 여자들이 꼭 필요한 거,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거, 식재관. 이런 것들이 일지에 가서 저렇게 있으면 바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명시결이라는, 연애자평에 보면 여명시결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자 사주를 보는 시결이다 이거죠. 시루다가 비결서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재와 관과 인수가, 재와 관과 인수, 여기 인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인수. 그런데 이 인수는 또 뭐냐 하면 을목이나 기토나 이런 것들이 자를 보면 자와 신을 보면 천을귀인이라고 그랬어요. 천을귀인. 그러니까 사주에 바로 어디에? 일지 배우자 궁에 재관이 이렇게 식재관이 놓여 있고, 연지에 자가 있어서 천을귀인이 또 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 재와 관과 인수가 이렇게 상생을 하면, 해서 나를 도와주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남편이 훌륭한 사람을 만난다 이거죠. 훌륭한 사람을.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바로 부유하게 살게 된다. 그래서 이 부인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인의 사주팔자는 참으로 좋습니다. 남편이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거죠. 그리고 남편은 바로 뭐예요? 상관생재, 재생관. 그러니까 상관이 생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반드시 사업가일 것이다 이거죠. 사업가로 성공해서 나에게 명예를 안겨주는 그런 훌륭하신 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남편은 사업가예요. 아주 경영인으로서는 최고의 남편이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운에서 지금 이때 왔으니까 이제 39세 이때 왔으니까 대운에서 지금
아주 나쁜 운을 당했다 이거죠. 나쁜 운을. 자, 나쁜 운을 당했으니까 바로 무슨 당연한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 바로 지지가 이제 을목이 사유축이 됐으니까 금이 극을 이뤄서 극을 하고 있죠. 극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게 뭐가 주동이 되냐면 칠살이 주동이 되거든요. 칠살이 나를 극하니까 내가 죽을 만치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었다 이거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활목기맥은지철이다. 그래서 연애자평에 오원독부라는 것이 있거든요. 5글자씩으로 만들어진 바로 비결서예요. 그래서 활목기맥은지철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는데 살아있는 활목, 즉 을목은 지지에 만약에 사유축 금국이 된다든지 뭐 신유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지에 깔려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채 뽑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운은 매우 불길하다. 그래서 뭐냐면 활목기맥은지철에 해당하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인년을 한번 보면 무인년에는 어떨까? 무인년을 보면 토가 들어왔죠. 토가 들어왔으니까 재가 들어왔죠. 이는 바로 을목의 뿌리가 되죠. 을목에 여기가 간목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등락개갑이 되죠. 등락개갑. 개갑이 돼서 상당히 자기한테 자신감이 있고 이제 능력이 가중되는 시기인데, 그런데 이제 인호고 묘고 시지 묘호고 이렇게 이제 목이 되는데 요게 어떠냐 하면은 을사를 기준으로 삼으면 갑진순중이거든요. 을사 갑진. 갑진순중은 바로 인묘가 공망이에요. 인과 묘가 공망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공망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렇게 되면 원래 있는 목이 속이 비어 있는 거죠. 쓸 수 없는 나무 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고 요 인호고 여기 사하고 뭐가 되는지 잘 보세요. 인호고 사하고는 인사형이 돼요. 형. 그리고 요 인은 바로 신자진 생이거든요. 신자진 생인데 인은 바로 역마살이에요. 역마살. 역마가 뭐를 했어요? 형이 됐죠. 형벌을 가하는 거죠. 바로 12구설이죠. 12구설, 파괴, 뭐 이런 나쁜 작용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살마용, 지살이나
시살이나 또 역마가 형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교통사고라고 그랬거든요. 교통사고. 그래서 요때 바로 무슨 일이 생기냐? 교통사고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죽을 정도까지 갈 정도로 아주 위험하다. 그리고 형의 작용은 바로 형의 작용. 형의 작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형의 작용은 형의 작용. 작용은 바로 첫째가 상극이에요. 첫째 상극한다. 서로 극한다 이거죠. 여기도 인사잖아요. 사중에 금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금극목해잖아요. 첫째 상극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 하면 상대적이다 이거죠. 서로 금이 목을 본다든지 목이 금을 본다든지 그러면 서로 상극한다 이거죠. 그리고 서로 싸운다 이거죠. 상전, 싸움전자, 서로 싸운다. 서로 싸우는 거죠. 만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한쪽이 깨지는 거죠. 한쪽이 손상을 당해요. 뭐 팔이 부러진다,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고 둘이 화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사업을 같이 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뭐 어떤 일을 다시 같이 한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파괴가 돼요. 파국이 와요. 파국. 그러고 나중에는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가 충돌을 해요. 충돌해서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3번이나 교통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이게 사유축 금국이잖아요. 금이 3개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금국목을 하고 있잖아요. 인사형으로 금국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돈이 엄청 들어갔다 이거죠. 돈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했다 이거죠. 그런데 다행인 거는,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자기는 몸이 안 다쳤다 이거죠. 몸은. 자, 몸이 안 다친 것은 바로 돈으로 다 해결하고 부잣집이니까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으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자기 몸은 안 다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자, 첫째 보면 몸이 안 다친 이유는 바로 길신. 길신 중에서도 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천을귀인이라고 그랬죠. 천을귀인. 이 자가 바로 관인상생, 즉 살인상생을 하고 있는 작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인이니까 이제 요 사니까 여기가 무인년이잖아요. 무인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이게 역마 때문에. 그런데 요것이 바로 뭐냐면 병무경이니까. 경이니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통관을 시켜주잖아요. 뭐가? 천을귀인이. 근데 여기 올라가면서 천을귀인이 통관을 시켜주는데 위에 경금이 있잖아요. 요 경금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12월에 태어났거든요. 12월에 이게 태어나면 이 경금이 바로 뭐냐 하면 천덕귀인, 또 월덕귀인도 돼요. 길신 중에 가장 좋다는 천을귀인과 두 번째로 좋다는 천덕귀인, 월덕귀인이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났지만 차는 다 부서졌어요. 3번의 사고가 났는데 3번 동안 차가 다 부서질 정도로 부서졌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다쳤다 이거예요. 자기는 멀쩡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사주는, 이분의 사주는 참으로 좋은 사주를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은 아무리 사주가 좋게 태어났어도 일지에 와서 이렇게 배우자로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했어도 운이 이렇게 들어오면 요 운은 피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때 뭐를 해야 돼요? 미리 이 운을 알으면 이때는 자기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차를 타고 다녀도 안전한 차, 기차를 타든지 뭐 이런 것을 타고 다니면서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을 잘 한다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요새 매일매일 일진을 보고 일진을 괴로내요. 그런 책이 있어요. 대만의 화춘홍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60갑자를 64꾀로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60갑자밖에 없으니까 64꾀가 아니고 60개의 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주역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오늘의 일진에다가 주역 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내 사주하고 운세하고를 대운하고 유년하고 월하고 일하고의 숫자로 계산해서 요거를 다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일매일 그 주역으로 일기를 쓰고 있어요. 일기를 쓰고. 그래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거를 완전하게 다 정확하다. 한 7, 80% 된다. 그런데 거의 맞아 들어가요.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 사람이 좀 같이 이것을 연구를 했으면 또 주역에 대한 자료를 내가 많이 수집을 했어요. 각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리다가 그것을 스캔을 해서 전부 파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공주대학하고 또 원광대하고 같이 이제 그 박사과정을 공부했던 사람들하고 이것을 한번 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내가 자료는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추진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주역하면요 겉먼저네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역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아주 부지기수로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주역 연구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